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의 정시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우연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이 대학들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앞부분에서는 정시 선발 인원이나 모집군 변화, 수능, 활용 방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학별 특징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전년에 굉장히 핫했던 교차 지원이죠. 올해도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 5번째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좀 어떤 대학이 얼마나 많이 선발하냐,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대학을 좀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이 대학들은 어느 대학이 좀 많이 선발하나요?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실제로 뭐 서강대라든가 성대, 이화여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가장 어찌 보면은 변화가 적은 대학 중 하나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상이요. 모집 인원상 변화가 좀 적은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서강대나 성대나 이화여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약간 증가했는데 그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뭐 한양대는 오히려 뭐 11명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좀 줄었고요. 근데 실제로 뭐 30명 이내, 이화여대는 32명이 증가는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년도랑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서강대라든가 성대나 이대 같은 경우 전년에 비해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첨단학과 그죠? 일부 모집 단위들이 신설이 됐죠, 올해 아마. 그것 때문에 인원이 좀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인공지능학과가 10명 신설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정원 외로. 그다음에 정원 외로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10명 또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인원이 좀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의 변화는 있어요. 변화는 좀 보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경영학과도 뭐 10명 정도 인원이 증가했고 사회과학 계열이라든가 전기전자, 그다음에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뭐 한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두 개 뭐 증가한 것과 감소한 거를 좀 보자면 전년에 비해서 뭐 27명 정도 인원이 증가했지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인문계, 자연계에서 선발을 하죠. 인문계 10명, 자연계에서 20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 인원 정도가 좀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원 외에서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가 16명 선발을 해서 신설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모집 단위에서 약간 인원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크게 전년도랑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 대학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인원은 아직 수시 2월 인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시 2월 인원이 생기면 이보다는 선발 인원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금 뭐 첨단학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열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계열별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첨단학과라는 게 사실은 자연계열 쪽에서 좀 증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인원은 약간 아주 극소수 좀 증가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서강대라든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전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대랑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인문계열도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성균관대는 전반적으로 뭐 인문과학 계열이라든가 경영, 사회과학 계열 이쪽에서 인원을 좀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 인문계열 인원은 좀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스도 인문계열에서도 10명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문계열도 일부 인원이 좀 증가는 했지만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이 솔직히 얘기하면 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서울대의 정시 선발 인원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대학들에도 좀 입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대학들만 봤을 때도 그렇고 서울대의 증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인원에 따른 어떤 입시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된 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들이 군별로 선발을 따르게 하잖아요. 네네. 그것들에 따라서
대학의 특징, 뭐 입시 결과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살펴보는 대학들이 두 개씩 자꾸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설명을 할 때 두 개씩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분할 모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지금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강대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또 나군에서만 또 선발을 하고 있죠. 그렇게 좀 나눠질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인문이고 자연이고 공이 나군의 선발 인원이 많은 건 맞죠. 4개 대학 모두 나군에서는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별 지원 패턴이라든가 특징이 아주 어떤 의미로는 되게 명확한 대학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내가 성균관대를 가고 싶은데 성대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최초 합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추가 합격을 좀 노리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한다. 그래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홍쌤 같으면은 가군에 쓰시겠어요? 나군에 쓰시겠어요? 아무래도 나군을 써야겠죠. 왜요? 아무래도 충원율이 더 높으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지원 패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대와 한양대가 동일하거든요. 지금 그 두 대학이 지금 동일한데 인문 자연 공이 실제로 충원한다. 추가 합격으로 내가 합격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내가 지원코자 하는 그 군 외에 다른 군 쪽으로 이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군으로요. 예를 들어 내가 가군 썼다라고 한다면 나군으로 이탈을 한다거나 나군을 썼다라고 한다면 가군으로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탈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죠? 내가 지원코자 하는 그 대학보다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 상위권 모집 단위로 이제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대 한양대공이 가군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상위 대학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탈할 만한 대학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대밖에 없죠. 네. 근데 서울대는 사실은 크로스가 안 되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탈률이 되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내가 나군에 쓴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가군의 연세대와 고려대 쪽으로 충분히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충원율이 높겠죠. 추가 모집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럴 거야. 지원 심리야, 지원 패턴이야. 이건 바뀔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전년도로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한번? 그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군의 인문자연 통합해서요. 가군의 충원율이 전년도에 44%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에 비해서 나군의 충원율은 143.96%가 나왔어요. 거의 3배? 맞죠? 네. 3배가 넘죠. 3배 넘게 사실은 나군의 충원율이 높고요.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한양대 같은 경우도 가군의 충원율은 얼마인가요? 가군의 충원율 같은 경우는 37% 정도인데 비해서 나군 충원율 같은 경우는 213%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내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지원하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성균관대 한양대에서는 내가 지원코자 하는 목표 대학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 한양대에서는 내가 최초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추가 합격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군에 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군별로 작년이랑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긴 하지만 군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원 전략, 내가 충원 합격을 노리느냐 아니면 최초합을 노리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군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집 군 특징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학이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들도 좀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가 학생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학들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죠. 전년도랑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 한 개 대학이 변경이 있었죠. 성균관대. 그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을 5%씩 줄였죠. 그리고 그 5% 각각 줄였던 5%를 탐구 쪽으로 탐구에 이렇게 덮어서 탐구 30%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인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 35%, 수학 35%, 영어는 가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30%를 반영한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해요. 국어 30%, 그다음에 미적 또는 기하 35%, 그다음에 영어 가산하고 과탐 3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탐구의 비중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성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좀 비중 있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랑 좀 다르게 수학의 비중을 5% 줄이고 그 5% 준 걸 국어에 넘긴 거죠. 그래서 국어 30%, 그다음에 수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기 3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발한다라는 거죠. 요게 전년도랑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전년도랑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강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수학의 비중이 높이 반영한다. 인문, 자연, 공이 높게 반영하는 대학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 그죠? 네네. 영어의 비중이 좀 높다. 높다. 다른 대학은 예를 들어 서강대, 성균관대는 영어를 그냥 가산으로 쓰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화여대는 20%나 영어를 반영하고 있다. 정확히는 않지만 올해 영어가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모집 단위별로 수능 영역별 비중이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건 상경계열.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교차 지원도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빈번히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만약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갖고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어떻게 지원 전략이라든가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순하게 그냥 단순합산 점수 뭐 원점수나 표준점수 단순합산 점수를 갖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고 실제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다 고려된 환산 점수. 각 대학의 환산 점수로 내 지원 여부 전략을 좀 판단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이대 설명해 주시면서 영어 네네. 반영 비율이 좀 높다. 영어 성적에 따라 가지고 뭐 영향력이 이대 같은 경우에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가 조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뭐 1등급과 2등급 뭐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절대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그런 성취한 등급에 따라서 어느 대학으로 좀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영어 반영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중요하다. 그러니 영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고민을 좀 해봐라. 대학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각 대학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이걸 먼저 보거든요. 아니 물론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뭐 보이시는 것처럼 서강대와 성대는 영어 반영 방법이 이제 가산점으로 쓰고 있고요. 다른 대학들은 뭐 감점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산을 하는 대학인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3점 차이가 나요. 그에 비해서 이화여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럼 이화여대가 오히려 영어에 비중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영어의 영향력이 좀 적은 대학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대는 그냥 단순하게 가산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20%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갖고 내가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한지 유불리를 좀 따지실 때는 우선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산인지 감점인지 또는 아니면 그게 반영 비율로 적용이 되는지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이걸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성적에 따라서도 사실은 유불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다 갈릴 수 있거든요. 정시는 정말 작은 점수 차이로 그럼요.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사실 한양대 상경계열이 수학 반영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학생들이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교차 지원. 올해는 어떨지 작년에 어땠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차 지원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요 4개 대학은 참 재밌게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교차 지원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학 2곳 그다음에 조금 교차 지원이 좀 적은 대학 2곳으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차 지원이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서강대, 한양대가 좀 빈번하게 좀 일어나죠.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69.3% 정도, 한양대는 65.5% 정도의 교차 지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성균관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적죠. 교차 지원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경쟁 대학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30% 미만, 이화여대는 20% 미만의 교차
지원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또 이 비율이 다르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차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곳에는 수학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미적 기하 본 친구들이 인문계에 지원하면은 교차 지원이야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교차 지원일까요?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그렇죠. 있긴 사탐 하겠죠. 보고 그냥 미적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교차 지원이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준은 과탐을 갖고 잡았어요. 과탐을 잡고 잡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교차 지원이 좀 빈번하다 또는 적다라는 건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아마 이게 요 대학은 좀 빈번하게 일어나, 요 대학은 좀 적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는 아마 수학 반영 비율일 거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탐구 변환표준 점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교차 지원에 뭐 빈번하게 일어날지 아니면 좀 덜 일어날지가 아마 차이가 좀 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교차 지원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두 개 대학, 지금 보고 있는 서강대라든가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영향이 큰 대학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해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교차 지원 비율이 높기는 한데 아마 상경 계열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게. 상경 계열은 저거보다 더 높았을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 뭐 이런 대학들의 뭐 교차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은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교차 지원 비율이 좀 적다라고 하는 이화여대라든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보다는 아마 탐구를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교차 지원 비율이 좀 적은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비중은 이게 보이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이건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교차 지원 비율이 많이 일어났구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탐구 변표는 조금 매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기는 해요. 근데 전년도에 일반적으로 사탐이 좀 평이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부분의 대학들의 변표는, 탐구 변표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과탐이 사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죠. 대략적으로 뭐 높은 경우는 3점 정도 차이를 두면서 과탐이 뭐 예를 들어 71점이면 사탐 같은 경우는 69점, 뭐 68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유일하게 그걸 사탐의 비중을 점수를 높였던 대학이 성균관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인문계의 본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교차 지원 비율이 상당히 적었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변표의 영향보다는 탐구 계산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네네.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죠. 최고점으로 한번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뭐 어디가 몇 프로가 교차 지원이 일어났네 안 났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를 예측해 보자면 올해도 그 대학의 수학의 반영 비율하고 탐구 변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올해도 전년만큼 교차 지원이 일어날지 아니면 전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지, 이건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대학은 뭐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성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탐구 변표를 전년하고 동일하게 사탐을 정말 많이 크게 높여놓을 것이냐, 크게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아까 제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의 비중이 또 10%가 늘어났는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는 전년보다 교차 지원 비율이 더 줄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두 가지, 수능 영역별 비중 어떻게 몇 프로 반영하느냐와 탐구 변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예측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작년 사례들을 보면은 좀 탐구 성적이 좀 아쉬운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한 경우들이 좀 많이 그럼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성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교차 지원이 작년보다 더 적어질 개연성도 있다. 뭐 변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학별로 한번 좀 예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뭐 현재 저희 모의전에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추이만 보자.
뭐 올해도 요렇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선 서강대는 제가 경영학부를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라고요? 서강대는 빈번이라는 대학이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한번 보자고요. 자, 네. 보면은 제가 1등부터 15등까지를 한번 저희 모의지원에 지금 들어온 친구들을 쭉 한번 봐왔거든요. 오, 역시나 그죠? 올해도 실제로 과탐 본 상당히 많은 학생들, 과탐과 미적을 본 친구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다른 거보다 뭐 표준 점수, 단순 표준 점수, 뭐 이 대학의 환산 점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지금 딱 높은 순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보다는 표준 점수, 단순 합산 점수는 아마 평균 100분위를 좀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등 하는 학생 한번 성적 한번 볼게요. 7등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이죠. 네네. 확실히 이 친구는 자연계 학생이거든요. 왜냐면 미적을 본 데다가 과탐도 봤으니까요. 근데 서강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탐 한 과목이 100분위가 73이에요. 사실은 이 친구가 그대로 아마 자연계열의 과탐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미적이라든가 국어 성적이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감점 사유가 좀 되는 거죠. 과탐 한 과목을 좀 못 봤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 친구는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93이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 친구보다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래 순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확통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0분위 96.2도 보이고요. 96도 보이고요. 맞죠? 네. 95.8도 보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분위로는 93인데 평균 100분위로는 93인데도 불구하고 확통 보거나 사탐 본 친구도 가지고 위에 등수에 지금 가 있는 거죠. 이런 추이로 보자라고 한다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역시나 교차 지원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미적 보고 과탐 본 친구들이 상위 등수에 랭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내가 만약에 과탐 보고 미적을 봤는데 조금 학교를 좀 높이고 싶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강대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반대 케이스일 수 있는데 한번 성균관대도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어찌 보면 되게 명확한 거거든요. 저희가 전년에도 이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 영상을 찍었을 때 성균관대 경영 같은 경우도 서강대만큼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자연계 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학습 효과인가요? 뭐 학습 효과일 수도 있고 네. 아직은 그렇죠. 변표가 대학이 발표한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니라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작년 변표가 이렇게 적용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불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봤던 서강대랑은 또 느낌이 다른 거죠. 실제로 성균관대 경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 하는 친구, 그죠? 네. 4등 하는 친구가 순수 자연계 자연계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은 다 인문계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단 여기서 특징 하나는 보이긴 해요. 성균관대에서 어떤 친구냐면은 1등 한 친구와 12등 한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수능을 본 친구죠. 사탐은 봤는데 어쨌든 수학에서는 아무래도 미적이라든가 기하가 조금 유리할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탐을 봤으니까 그에 비해서 미적을 본 친구가 있는 거죠. 올해는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눈에 네, 좀 띄더라고요. 많이 네.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찌되었든지 간에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대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대도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통합 선발로 하다 보니까 경영이 없죠. 제가 지금 경영만 네네.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다 쓸 수 있는 미래산업 약학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약학과가 따로 있죠. 네네. 이대 같은 경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친구들은 그냥 약학과를 쓰고 미래산업 약학은 사실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쓸 거야. 그 느낌으로 사실은 이제 이대에서도 선발을 하는 학과인데 역시나 여기에서 자연계열이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 건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은 하긴 모의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상위 등급에 그러니까 상위 등수에 있지는 않지요. 네네. 적지는 않아요. 교차 지원하는 비율이 적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반영 비율로 보면 실제로 그냥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고 실제로 약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약학과가 있고 선발 인원도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뭐 교차 지원을 한다 뭐 이 의미는 아니지만 미래산업 약학을 쓰기보다는 그냥 약학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화여대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미래산업 약학이랑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 인문 자연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하고 달리
수능 환산 시기 좀 달라요. 궁금하시죠? 안 네,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지금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가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교차 지원을 한다. 근데 어쨌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를 봐야 되고요. 과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자격 조건만 충족을 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교차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문 자연을 다 선발하는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영 비율이 아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기억하시죠? 거기서 인문하고 자연이 달랐거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각각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인문에 맞는 반영 비율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자연에 맞는 반영 비율로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둘 중에 높은 성적을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의미로는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냥 확통 보고 사탐 잘 본 친구들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방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산업약학 교차 지원하는 그러니까 비율이 좀 적지는 않다 여기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확통 보고 사탐 본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방어도 가능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앞에 보였던 서강대랑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서강대는 좀 상위권에 과탐을 본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뭐 여기도 이대도 상위권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높은 등수에는 사탐을 본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대랑 또 다르겠죠. 많이 다르죠. 전년에 한양대도 교차 지원 비율이 높은 대학이고 특히나 상경 계열의 교차 지원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서강대보다 지금 현재 모의 지원 상으로는 더 교차 지원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죠. 15등까지 저희가 잘라봤는데 몇 명인가요? 6명이네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냥 인문계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15명 중에 6명밖에 없는 거예요. 9명이다. 교차 지원을 한 친구들이고요. 과탐 보고 이제 미적 본 친구들인데다가 중요한 건 좀 전에 봤던 이화여대랑도 좀 다른 느낌인 거죠. 뭐냐면 교차 지원한 친구들이 상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역시나 수학 40%또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변표도 전년하고 만약에 같은 상황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양대 상경계열 특히 뭐 경영이라든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작년만큼 또는 뭐 작년보다 또 약간 더 교차 지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 표본으로 보면은 모의 지원 표본으로 보면은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건 변표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탐을 본 학생들, 미적을 본 학생들도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은 하겠지만 그 비율이 한양대나 뭐 서강대만큼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들 표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한양대 6등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백분위가 90.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대학이 발표한 작년 입시 결과를 봐도 한양대 경영학과가 상당히 낮게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 또 그 특징 같은 것들은 또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런 의미예요. 대학에서 실제로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년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를 갖고 잠깐 얘기하자면 한양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전년까지 통합수능이 되기 전까지는 경영학과다 뭐 이렇게 가려면 백분위 94, 9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였잖아요. 맞죠? 네. 근데 전년도 한양대에서 발표한 어디가에 발표한 거 대략 한 90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 물론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뽑으니까 그렇게 선발하니까 90 정도로 맞기는 한데 오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양대 경영이 주저앉은 거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낮아진 거는 맞는데 그게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아마 저희 가채점 설명회 때도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걸로 보이는데 어차피 확통, 미적, 기하를 사실은 같이 계산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확통을 본 친구들의 국수탐 평백이랑 미적을 본 친구들의 국수탐 평백, 한양대 경영에 지원한 학생들의 사실은 차이가 좀 큰 편이죠. 확통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확통 본 친구들
친구들의 국수탐 평백이라고 한다면 저희 전년도 모의지원 갖고 좀 합격 예측 갖고 한번 보다 보면은 94점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아마 100분 이로. 네네. 맞죠? 그에 비해서 미적을 본 친구들의 국수탐 성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8, 89 요 정도였을 거라고요. 그 차이인 거죠. 근데 한양대 경영은 아까도 봤듯이 자연계 교차 지원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낮아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90대로 온 거죠. 그래서 입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일단 보자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죠. 통합수능 전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 성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차 지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좀 선방이란 표현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덜 낮아졌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입시 결과가. 그에 비해서 교차 지원이 되게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서강대라든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시 결과가 좀 낮아진 것처럼 좀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통합수능이 된 이후에.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일부 크게 교차 지원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학과별로 좀 사실은 요거는 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죠. 왜냐하면 좀 인문계열에서도 예를 들어 의대를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미래산업학 같은 경우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점수 100분이랑 조금 성적이 좀 낮은 100분이랑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이라고 이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인문계열 이대 통합선발 같은 경우는 100분이 대략 한 9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한양대 경영하고 되게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올해도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디가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전년도 입시 결과를 100분위로 다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수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순 100분위 평균으로 발표된 입시 결과 같은 것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요.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내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 이렇게 간단하게 대학별로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들 요것만은 꼭 알고 있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렸어요. 서강대라고 한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그에 따라서 올해도 역시나 교차 지원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강대보다 조금 하위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4개 대학 중에 내가 그래도 어쨌든 교차 지원을 좀 고려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미적 과탐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서강대를 조금 또는 한양대 상경계열, 그러니까 상경계열을 조금 더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방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첨단학과가 생일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아니에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아니고 정원 내로 선발한다. 그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는 정원 내로 선발하고 SK 하이닉스랑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는 이거 설명하면 세 번째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네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경이 좀 있었다. 인문계는 탐구 비중이 높아졌고 자연계는 국어 비중이 높아졌어. 의외로 뭐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군별 이동이 사실은 많이 없었는데 단 한 과 소프트웨어가 가군에서 올해는 나군에서 선발한다라는 거. 작년에 비해 충원율이 올라가겠네요. 네네네네.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충원율 그죠? 충원율 같은 경우는 가군에 비해서 나군 충원율이 매우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가 신설이 돼서 인문에서 10명, 자연에서 20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차 지원하면서 미래산업약학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간호학부,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응시 지정 영역을 축적한 경우 어떤 의미냐면 자연계가 미적기하 지정이고 과탐 지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충족한 경우에는 인문계 반영 방식, 자연계 반영 방식 각각 계산한 다음에 높은 점수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요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는 상경 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역시나 여기도 교차 지원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하나랑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확통 사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년도랑 큰 차이는 아닌데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대랑 동일하게 우리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가군에 비해서 나군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질문하세요. 시스템 반도체공, 뭐 한양대 반도체공 이렇게 신설된 학과들 네네네네. 입결 높겠죠? 높겠죠? 네,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설된 학과인 경우에는 막 의외로 입시 결과가 낮은 경우들도 있지 않냐. 한번 뭐 그걸 노리고 한번 낮은 점수지만 지원해볼까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네. 이 학과들인 경우에는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한양대도 사실은 올해 신설이 됐죠. 네네. 반도체 뭐 말씀드렸지만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랑 같이 채용 조건형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연세대 같은 경우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연세대 같은 경우 반도체가 높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의외로 충원율이 높았어요. 실제로 많이 돌았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이 돌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연세대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강대나 한양대 반도체도 그렇게 충원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조금 좋지 않은 성적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양대는 전년도 한 해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모든 대학이다 이렇게 채용 조건형 학과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강대나 올해 신설된 한양대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입결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펑크를 기대하고 뭐 이렇게 높여본다거나 정말 무리하게 상향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이 4개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시 지원 전략, 최종적인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